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유치진이라는 극작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1905년에 생이며 1974년에 세상을 떠난 연극인이자 또한 소설가였죠. 그는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해방 직후인 1947년에 공연한 5막짜리 자명고라는 연극도 있는데 그게 아마 그분의 대표작의 하나일 겁니다. 외세와 분단 문제를 우회적으로 묘사한 아주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낙랑국이 멸망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낙랑국의 신비로운 무기 자명고, 그리고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사랑의 이야기를 주로 골자로 삼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원본이 바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입니다. 고구려 제3대 대모신왕은 셋째 아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이름을 호동이라고 지어줬습니다. 호동왕자가 장성한 어떤 날 사냥을 하다가 실수로 옥저의 땅에 들어갔었는데 그 헤매다가 나오는 길에 마침 낙랑의 왕 최리를 만났습니다. 낙랑왕은 호동왕자를 보고 그대 얼굴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대야말로 북극 신왕의 아들이 아닐까? 하고서 호동을 데리고 가서 사위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호동왕자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겠다 하고서 다시 고구려로 귀국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동왕자는 낙랑공주에게 그대 나라 무기고에 들어가서 북을 몰래 찢어버린다면 내가 그대를 아내로 맡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부부가 될 수 없다 라는 서간을 비밀리에 전합니다. 낙랑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북이 있었는데 적이 침입하면 스스로 울리니 자명고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누님은 낙랑공주가 몰래 무기고에 들어가서 예리한 칼로 북을 푹 찢어버리고 호동왕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호동왕자가 이런 사실을 또 대모신왕에게 고해서 고구려는 낙랑을 공격했습니다. 낙랑의 왕 최리는 북이 울리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있다가 고구려군이 성 밑에 이르러서야 깜짝 놀란 무기고에 가보니 벌써 북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안 최리왕은 마침내 낙랑공주를 죽이고 고구려에 항복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모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호동왕자와 사랑에 빠진 낙랑공주가 자명고를 찢는 바람에 결국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로맨스 얘기입니다. 유치진 선생은 여기에 미소 양국의 군정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소련 세력을 물리치고 민족 통일을 이룰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 극에 남겼습니다. 자, 사진 설명하겠습니다. 고구려의 벽화인데요. 각과 고입니다. 각이라는 것은 뿔로 만든 나팔을 말하고 고는 북이죠. 그리고 아래는 러시아의 샤만의 북입니다. 그리고 사찰의 벚꽃인데요. 위 사진이. 또 아래 사진은 고대 아시아 전쟁에서 쓰던 북입니다. 이 북은 전쟁에서 공격을 할 때 사용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퇴각할 때는 종이나 금고 혹은 쇠북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한편 낙랑공주의 연인이었던 호동왕자도 원비의 시샘에 자결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원비가 비록 의붓어머니라 해도 그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에 영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북면의 가죽에 이 악기를 위해서 죽은 동물의 영혼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치게 되면은 우주 공간으로 그 영혼이 퍼져나가 하늘의 천신과 화답한다는 그런 생각했었죠. 그래서 고구려에서도 개국하자마자 북이 없어서 비리국을 몰래 들어가서 북을 훔쳐다가 고구려의 기물로 만든 다음에 비리국을 공격해서 이겼다는 기록이 이규보의 해동 삼국사에도 나옵니다. 이런 사상은 오랜 북방민족의 믿음이자 신앙으로 지금도 러시아나 몽골뿐만 아니라 미국의 샤만들도 북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 아주 중요한 악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불교 사물의 하나인 법고도 크게 보면 같은 생각에서 죽은 중생을 제도한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낭낭의 북은 아마도 자신의 나라에 이런 신비로운 물건이 하나쯤 있어서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백성들의 믿음이 만든 악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삼국사기 원문에서 호동왕자가 만난 최리라는 사람은 분명히 낭낭왕이었지 군을 다스리는 군수나 또는 태수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낭낭은 확실하게 임금님이 다스렸었던 왕국이었습니다. 이것을 일제강점기에 낭낭군으로 바꿔서 한나라의 하나의 그 군으로 만들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일본인들은 한국의 모든 역사를 타율적 정체성으로 만들려고 해서 너희는 영원히 남의 나라의 속국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식을 우리한테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사를 만들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부분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다른 민족의 종속적인 역사만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사군이에요. 그러나 한사군은 한반도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기에도 아예 기록조차 없는 허상이었습니다. 낭낭국은 한민족이 자율적인 역사를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나다가 외세의 영향을 받아서 겨우 발전할 수 있었다 라는 그런 일본의 주장을 반영한 그런 왜곡된 역사였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낭낭은 나라라는 뜻을 가진 고조선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고조선의 말을 한자로 옮기면서 낭낭이라고 쓰게 됐는데 이로부터 생겨난 지명이 낭낭군이 있고 낭낭국이 있고 또 낭낭성이 있었습니다. 낭낭성은 고조선이 은나라를 침략해서 세운 수도였었고 낭낭군은 한사군의 하나로서 오늘날 북경지방에 있었으며 평양의 모든 유물이 밝히는 낭낭국은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자, 사진 설명할게요. 낭낭국의 낭낭공주와 호동왕자를 기리는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것은 국립발레단이 만드는 낭낭공주와 왕자호동, 그리고 이건 국립오페라가 만드는 왕자호동의 포스터, 그리고 이쪽은 북한에서 만드는 만화영화 호동왕자라는 제목의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가 정사로 인정하는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도 태백산에 제사를 지냈는데 낭낭과 대방 두 나라가 항복을 해왔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도 분명히 두 나라라고 했죠. 양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본기에는 낭낭군이라고 해서 약간 어리동절하게 합니다. 즉 미천왕 때인 서기 313년에
고구려가 낙랑군을 침입했다는 그런 기사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두 지역이 모두 낙랑이라고 하고 있으니 같은 곳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이 평양 낙랑설을 고집했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낙랑국과 낙랑군은 서로 다른 곳에 있었고 서로 다른 나라고 지역에 썼습니다. 낙랑군은 다시 말하면 요소지방이고 낙랑군은 평양지방에 있었죠. 신라의 북방 경계에 썼던 태백산은 낙랑국이지만 고구려의 서쪽 국경은 요소에 썼던 낙랑군이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신라의 국경과 고구려의 영토의 국경은 한반도 안으로 봤을 때 생겨나는 혼란입니다. 이처럼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나오는 낙랑군은 산해권을 넘어서 오늘날 북경지방까지 가까이 있었던 그 옛 한나라의 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주장의 배경은 사실 조선시대 일부 유학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장 답사도 해보지도 않고 그저 책상 앞에 앉아서 폐수의 위치를 한반도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열하일기의 저자인 그 박지원도 이런 행태를 보고 애달도다. 세상의 후세에 와서 경계를 자세히 모르고 함부로 한사군의 땅을 압록강 안으로 끌어들였으니 그리고 억지로 사실을 구구하게 설명을 붙였으니 대놓고 폐수까지 바뀌어져서 혹은 압록강을 가리켜서 폐수를 하기도 하고 혹은 청천강을 가리켜서 폐수를 하기도 하고 혹은 대동강을 가리켜서 폐수를 하기도 해서 이로써 조선의 옛 강토는 싸움도 없이 쭈그러들고 말았구나 라고 개탄하였습니다. 폐수는 지금 우리가 대동강으로 알고 있지만 이 강의 이름은 한서 조선전에 나오는 고유명사로서 열수와 함께 중국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이름의 강이었습니다. 이 폐수를 어디로 인정하느냐 비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국가의 강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하죠. 북한의 역사학자 리지린을 포함한 학자들은 폐수를 지금의 중국 대능하로 확정했습니다. 남한에서는 서울대 신용화 교수가 이 설을 지지하고 있죠. 한편 단국대 윤래한 교수는 고대의 폐수를 지금의 난하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판에서 어떤 편을 손을 들어줄 그런 입장도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날 요소지방의 서쪽에 있었다는 그런 강이란 점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쓴 박지원의 그 한탄스러운 기록을 빌미로 해서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식민사학자들은 낙랑군을 한반도 내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한편 낙랑 문화는 낙랑의 박물관에 지금 북한에 있죠. 전시된 여러 가지 유물로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공예품은 오늘날 솜씨에 비해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또 각종 곡물이나 씨앗들을 보관하던 여러 종류의 항아리로부터 향로, 세숫대야, 화병, 떡시루 등 아주 다양한 식기류 등은 물론이고 금가락지와 허리띠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랑국은 과연 고조선의 잔무늬 거울이나 비파형 동검의 그 정교한 또 아름다운 보물을 제작했었던 기술력을 이어받은 나라였습니다. 또 토성을 쌓는 방법이나 무덤의 양식 그리고 고인돌 등 그간 논란이 되었었던 한나라의 영양 운운하던 그 모든 것을 아주 싹 쓸어버렸습니다.
낭낭의 생활자기들입니다. 낭낭 박물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낭낭시대의 무기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벽화가 있는데요. 이 벽화는 평안남도 남포시 덕흥리에 있습니다. 낭낭국의 벽화로 알려진 이 그림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벽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보이는 것은 기원전 3세기에 이 부근에 낭낭군이 있었다는 것이 허구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의 건국은 기원전 1세기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에서는 광개토 대왕비를 근거로 이보다 2세기나 빠른 기원전 277년에 건국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애초부터 한사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사군의 문제를 놓고 끙끙 앓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뿐이고 중국과 일본은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 국가의 국익을 챙길 것인가에 머리를 쓰고 하여간 고생 꽤나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나라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이 먼저 만들어서 이런 주장을 세계에 퍼뜨렸으니까 그들은 그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미국의 사이트에 나오는 건데요. Four Commanders of Han이라는 미국 위키피디아의 사이트를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번역한다면은 한사군은 한반도 북부와 요동지방에 위치한 중국의 군입니다. 한사군은 기원전 2세기 말부터 서기 4세기 초까지 가장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한사군은 서기전 2세기 초 한무제가 한강 남쪽에서 멀리 떨어진 옛 고조선의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했으며 그 핵심은 현재 평양 근처의 낭낭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위만조선을 정복했다는 점에서 한사군을 중국의 식민지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학계처럼 북한의 역사계도 낭낭국을 한민족이 세운 독립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낭낭국의 모든 역사적 자료와 고고학적 유물을 평양시에 새로 지은 낭낭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낭낭박물관의 의미를 고조선의 뿌리를 두고 있는 낭낭문화가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되었으며 인민들의 민족적 근기와 자부심을 높이는 교양 거점이다 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는 1980년 초부터 2022년까지 평양시에서 모두 2,600여 개의 고분을 발굴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금은가락지 등 장신구들과 생활용품, 쇠창 등의 무기류를 발굴했으며 또 마구류, 그러니까 마차 같은 것들을 또 마차의 수레에 관련된 부품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해서 16,000여 점을 발굴했고 출토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부분의 낭낭 문화는 해방 이전에 일제가 만들어 놓은 유물들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남북이 함께 경화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학자들에 따르면 고조선 일대에는 8개의 그 낭낭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 나무광 무덤은 한나라가 생기기 훨씬 이전인 기원전 3세기 전부터 있었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에는 고조선의 대표적인 놋단검, 쇠형단검이죠. 그리고 조립식 쇠단검과 조립식 최장검이 나왔는데 이게 모두 고조선 특유의 무기여서 한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또한 나무광 무덤에는 놋과
즉 동과죠. 놋과를 비롯해서 무기, 쇠, 갑옷, 마구 등이 출토됐습니다. 이 유물들은 고조선의 고유한 것이어서 중국과는 전혀 다른 고조선 고유의 문화를 낭낭에 계승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유물들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라에서는 어떤 그 유물들이 나왔을까요? 한나라에서 나온 유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무덤에서 반드시 나오는 반량전, 즉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든 동물과 인형상이 있고요. 또 오수전이라고 이것도 한나라의 돈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한나라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는 전혀 나오지 않았죠. 이처럼 나무광 무덤의 주인들은 고조선의 후예이자 낙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로써 평양 일대는 최 씨를 왕으로 모시는 낙랑국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낙랑국은 기원전 1세기 초에 성립돼서 국력이 커졌을 때는 오늘날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확장되었었지만 기원 후 37년 고구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은 북한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낙랑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밝게 붉게 불타는 부여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